여러분, 칼 아이칸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 칼 아이칸이 말입니다.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냐면 지금 이대로라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고 단기적으로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요, 단기적으로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측이 안 될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칼 아이칸이 누구라고 정시 대폭락을 대비하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 아이칸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요, 세계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KTNG. KTNG에 칼 아이칸이 투자를 해서 심지어 경영권까지 위협했던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행동주의 투자자들,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은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냉철합니다. 돈을 버는 투자, 이기는 투자만 무조건 하려고 들어요. 이들에게 지는 투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시 폭락을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실전 투자가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들의 말 한마디는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조심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성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미국 월가에, 월스트리트에 주식 전문가 한 사람이 정시 폭락 대비하라고 했다고 해서 정환진 TV에서 이렇게 심도 높게 다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작은 단서가 결국은 말입니다, 큰 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수지에 쥐구멍 하나가 뚫려서 물이 쫄쫄쫄쫄 새는데 언제 어느 순간 가면 말입니다, 그 쥐구멍을 막으면 상관없지만 못 막으면요, 저수지 뚝 전체가 터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작은 단서는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 아이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칼 아이칸이 정시 폭락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요, 분명한 단서도 있고 그 단서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물가 폭등입니다.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졌고, 심지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까지도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물가에 대한 문제는 버커스 해스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도 이야기를 했죠. 초인플레이션은 로마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칼 아이칸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를 봐서는 6.2%에서 7.9% 올랐는데 이게 무슨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는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7.9%라는 2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일단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40년 만에. 1982년 1월 이후로 최고로 올라간 수치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요.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적정 물가 상승률만 계속 유지했습니다. 2014년 15년은 0.8 0.7이었으니까 적정보다는 좀 낮았지만 나머지는 보면 대부분 2% 내외에서 움직이죠. 이게 적정 물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21년 들면서 7%까지 폭등하더니 올해 2022년에는 7.5%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2월에는 7.9%, 3월에는 8%를 넘을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다면 말입니다. 결국 칼 아이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가가 미국 경제를 잡아먹는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찰리 먼거 버커스 해스웨이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거와도 지금 일맥상통한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칼 아이칸은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예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왜냐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통화 금리를 올려서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미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월에 금리를 0.25%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적어도 6번 인상을 해서 2%까지 1.9%이긴 하지만 2% 언저리까지 간다고 하고요. 2023년에는 12월에 3 내지 4회 더 인상을 해서 3% 수준으로 맞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느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결국 미국의 어떤 물가 폭등이 결국 경착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제의 경착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통화정책이 잘못돼서 통화정책 때문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그야말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경착륙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칼 아이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결국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잘못해서 경기는 경착륙할 것이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끔찍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끔찍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은유적이에요. 은유적이에요. 그런데 이 은유 속에는요. 굉장히 쓰지 않은 말, 평소에 쓰지 않은 말을 사용했을 때 그때는 은유지만 굉장히 부정을 더하는 은유거든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끔찍할 것이라고 이야기 표현하는 자체가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고 증시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칼 아이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칼 아이칸의 경고를 단순하게 나이 먹은 투자자의 어떤 실언이다 이렇게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칼 아이칸의 이야기가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잘못됐고 그 통화정책이 잘못돼서 물가가 그야말로 폭등이 일어나서 저성장과 고물가를 유발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칼 아이칸은 그만큼 말입니다.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가 단순하게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내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